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목, 퇴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퇴비를 주면은 세력이 센 나무에 퇴비를 계속 줘서 세력이 세지면은 꽃눈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밀식일 때는 더욱더 마찬가지로 꽃눈이 만들어져야 돼요. 최소한 뭐 5-6개 이상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 여기서 보면 이 지금 꽃눈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 과일을 달아야만이 과일로 세력을 조절할 수 있고, 처음부터 세력이 써서 꽃눈이 없다고 하면은 한 3년을 가야 됩니다. 내년도에 꽃눈을 만들어서 후년도에 과일을 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꽃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 꽃눈이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는 다른 분들 얘기는 뭐 이 나무를 좀 천천히 키운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엄청 빨리 키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꽃눈을 하면서도 나무를 좀 튼튼하게 키우려고 하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퇴비를 줬어요. 퇴비를 줬는데, 퇴비는 언제 줘야 되느냐? 퇴비를 어떤 분들을 보면은 나무를 갖다가 심어 놓고 바로 퇴비를 줘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나무가 안 커요. 안 크고, 왜냐하면 뿌리가 새로 만들어져서 나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농도가 높기 때문에 뿌리가 나올 활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퇴비를 준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12월 달에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주고 싶다고 하면은 꽃눈 잎이 다 나왔을 때, 5월 초 정도 되면은 잎이 다 나오잖아요.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할 때, 그때는 뿌리가 활착이 된 거예요. 뿌리가 활착됐을 때 퇴비를 주는 게 좋습니다. 퇴비 주는데, 아니면 또는 이제 이렇게 12월 달 퇴비 주는데, 한 군데다가 이다가 가까이 확 부어 놓으면 안 돼요. 그럼 이 밑으로 독한 게 농도가 짙은 것이 내려가겠죠. 그럼 뿌리가 썩어요. 그리고 뿌리가 썩고 이쪽으로 나무가 잘 안 자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지 말고 비료를 주더라도 그 근방으로 이렇게 넓게 주고, 퇴비를 주더라도 이렇게 분산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주는 겁니다.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이쪽을 전체를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한 군데 다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퇴비를 줘야 돼요. 그럼 퇴비는 이렇게 줬을 때, 우리는 이 퇴비 중에서도 질소가 많이 들어있는 퇴비가 있고, 질소가 좀 작은 퇴비가 있어요. 질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퇴비는 개분입니다. 닭개 똥으로 가지고 덮밥이라든가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것이 질소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돈분입니다. 돈분. 그 다음에 돼지똥 갖고 만드는 게 질소가 많고, 그 다음에 우분으로 한 것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사과나무에 이제 우분을 쓰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분을 쓸 수도 있지만 우분이 많이 없으면 적게 쓰면 돼요. 양을 적게 뿌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와 같이 고루 한 군데 폭 부어놓으면 안 되고, 고루 뿌려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이렇게 줬을 때, 이걸 주고 나서 또 정부에서 나오는 석회고토가 있어요. 석회고토. 이 석회고토는 우리가 토양에 보면 토양 속에 있는 게 석회가 있잖아요. 석회. 그다음에 마그네슘 있고 칼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석회는 알칼리성이에요. 산도가 높은 거예요.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양이온. 그런데 토양 산도를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토양 산도가 6.5 이상일 때는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보고 석회고토를 이제 뿌리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고 물어보니까, 이걸 준다 해서 금세 이 토양이 산도가 확 올라가거나 이렇다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아주 약간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오는 이 석회고토는 이 토양 개량제입니다. 토양 개량제는 이게 뭐냐면, 너무나 퇴비 이런 걸 많이 줘서 요소 이런 걸 많이 줘가 토양이 산도가 떨어졌을 때 산도를 올려야 돼요. 우리가 사과 재배는 6에서 6.5 정도 사이가 돼야 되잖아요. 산도가. 그 산도를 높이려면은 낮았을 때 높이려면은 석회고토를 줘야지 산도가 높아져요. 우리가 뭐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이런 비료를 줬을 때 토양에서 흡수를 하지 않으면
토양에 흡수를 하지 않으면 나무가 먹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먹게 하려면 토양 산도가 산성이 돼야 돼요. 5.5에서 6.5 사이, 요 사이에 토양이 있어야만이 모든 비료를 흡수를 잘해요. 그래 농작물이 잘 되는 것이고, 또 5.5 정도가 미량요소를 흡수를 제일 잘합니다, 토양에. 그래서 이러한 걸 토양을 항상 우리가 재배하는 농작물의 그 산도를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물도 산도가 있잖아요. 산도 있고 알칼리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이런데, 우리가 밭을 산성의 토양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낮으면 안 되고. 그래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양이 낮다 그러면 고토석회를 고토석회 요것을 많이 주면 산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산도를 낮춰야 된다, 이게 낮춰야 되겠다는 얘기. 예를 들면 6.7 뭐 7이다 이렇게 하면 중성이잖아요. 토양이 중성이잖아요. 그럼 높은 거잖아요. 뭐 7.5도 알칼리성이 이제 염기성 토양이라 그래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농작물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다운시켜야 되잖아요. 다운시키려면 우리가 보통 개분을 줘야 돼요. 이 돈분. 이런 개분을 줘서 토양을, 산도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낮추는 것은 뭐 황산 가루를 토양에 줘서 산도를 낮추거나, 이와 같이 퇴비를 줘서 산도를 낮추는 거예요. 인산질 비료를 줘서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도가 높다 그러면은 낮춰야 되니까 퇴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 재배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계속 퇴비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준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건 토양 산도를 보고 이건 줘야 되겠다 하면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줘야 될 때 우리는 언제 주냐는 거죠. 만약에 줘야 할 때, 저도 이제 사과 7년 차인데, 그러면 퇴비는 수확 후에 주면 돼요. 수확 후에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는 겁니다. 골고루 뿌려주고, 겨울 동안에 비가 이제 많이 오잖아요. 그럼 땅으로 스며들 가요. 그리고 퇴비를 주고 고토석회를 뿌리거나 퇴비를 같이 이렇게 주면 아모니아 가스가 발생돼요. 아모니아 가스가 발생되는데, 아모니아 가스는 뭐냐 하면은 그 가스가 나와서 잎에 기공으로 들어갑니다. 기공으로 들어가서 잎을 괴사를 시키는 거예요. 시커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 만약에 퇴비를 뿌렸다 하면 한 달 후에 석회고토를 뿌리든지, 아니면 석회고토를 먼저 뿌리고 나서 한 달 후에 퇴비를 뿌리든지. 이 퇴비는 한 6개월 정도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이 한 군데 모여 있다가 그때 가서 다시 이렇게 비가 오거나 하면은 다시 질소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6개월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이런 퇴비를 줬을 때는 퇴비나 비료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물과 관계 있어요. 바싹 말라서 이렇게 잎 위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전륜이 안 통해요. 그래서 비료를 줄 때도 토양이 젖어 있을 때 뭐 한 30분 정도 물을 주고, 또는 비가 온 후에 적당히 물을 땅에 적신 후에 한 30분 또는 뭐 1시간 정도 물을 적신 후에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서 주고, 그래야만이 또 전류가 잘 흐르고 이렇게 돼. 가스 발생이 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전류를 잘 흘러가지고 농작물이 잘 될 수 있어요. 토양 산도가 낮을 때 퇴비를 주게 되면은 이산화 질소 가스가 발생돼요. 이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은, 고추밭 같은데 이렇게 산도가 낮은데 이 퇴비를 주게 되면은 이파리가 흰 점이 이렇게 생겨요. 요것이 이제 이산화 질소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우리가 퇴비 같은 걸 보면은, 이런 퇴비 같은 걸 보면은 항상 완벽하게 부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올 11월 때 뿌렸는데, 이거 작년 봄에 갖고 왔어요. 봄에 가져와서 여기다 쌓아놓고 비닐로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줄 때는 이게 허했었어요. 그래서 퇴비를 갖다 쌓아놓으면은 그것이 부식되죠. 분해가 되면서 막 김도 막 나요. 그래서 그 온도가 55도래요. 55도.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균들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이러한 이산화 질소 가스라든가 아모니아 가스라든가 이런 가스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완전한 퇴비가
분해가 된,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되지 않은 퇴비를 쓰게 되면은 그러한 장애, 식물이 장애가 발생된다. 이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1월 달에 이 퇴비를 주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정부에서 나오는 이 겉에 석회를 준다. 근데 석회호토가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없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이게 재정에 나왔으니까. 없으면은 내년에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그 사과 전용 비료를 주잖아요. 전용 비료를 주면 거기에는 칼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석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3월 달에 사과 전용 비료를 주고 4월 달에 이 석회, 칼슘을 관주를 해준대요. 근데 질산 칼슘입니다. 그러니까 칼슘이랑 마그네슘이나 가리는, 토양은 뭡니까? 토양은 모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플러스 이온이에요. 플러스.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석회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가리, 이것은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토양에 그것만 줘서는 토양이 흡수를 안 해요. 흡수를 안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비료하고 합해 있는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흡수가 잘 합니다. 그러니까 질산 칼슘, 질소하고 칼슘하고 합해서 질산 칼슘을 관주를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황산 마그네슘이라고, 마그네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앞에 황산이 붙어갖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카리가, 염화 카리 있고 황산 카리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함께 만들어서 흡수를 잘 하게끔 두 가지를 짬뽕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주는 비료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비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좀 이해를 하자면은 양이온은 양이온대로만 되어 있으면 토양 양이온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으니까 그다가 마이너스 중성인 비료하고 합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 비료를 주면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양 산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도가 낮으면은 좀 높이려고 하면은 고토 석회 요것을 주고, 또 이 너무 산도가 너무 높으면은 낮춰야 되죠. 명기성이라든가 알칼리성 토양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황 아니면 퇴비 이런 걸 줘서 산도를 낮추되, 이런 걸 주다 보면은 가스가 발생되니까, 가스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분해가 된, 그야말로 퇴비가 냄새가 나지 않고 구수한 냄새가 나는 퇴비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는, 거의 보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다가 싸서 6개월 후에 주면은 이러한 가스들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토양에 대해서 산성, 중성, 알칼리성, 또 물도 마찬가지죠. 물도 산성, 중성, 알칼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양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할 때는 토양을 한 30cm 정도 파고 판을 끌어내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서 벽면으로 고루 떠서 여러 군데, 앞 위에도 있고 중간에도 하고 몇 군데를 해서 토양을 가지고 센터에 해달라고 하면은 산도가 얼마다, 또 어떤 사과를 심는 데는 뭐를 주고 이렇게 용선 인비를 주라든가 퇴비를 더 주라든가 고토 석회를 더 주라든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언제 주는 것을 생각을 해서 농작물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 시기를 맞춰서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사과 재배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그 검사를 만약에 검사를 안 했다면 과거에 이 토양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흑토람이라고 있어요. 네이버에 흑토람을 쳐서 여기 번지치고 하면은 과거에 옛날 사람들이,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이 토양을 검사했던 자료가 거기에 남아 있어요. 그러나 최근래 만약에 또 검사를 했다면 최근래 기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 토양에 대해서 좀 알고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들고, 저는 이제 전정을 하나하나 한번 지루하니까 제가 이 소금 전정 한 나무에 2개, 3개 이렇게 지금 다 했어요. 한 이틀 동안에 올라가면 내려가면서.
그리고 이제는 한 측지 하나하나마다 이제 다듬으면서 전정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 2월 달 정도 돼서 1월 달에 좀 쉬고 지금 속건만 했어요. 굵은 가지만 속건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